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이 방송 들으시면 그 자신의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뭐 트위터에다가 책걸상 듣고서 책 읽었다 혹은 책 샀다는 인증을 좀 남겨주시면 저희 책걸상이 홍보가 되는데 도움이 된다. 뭐 출판사 관계자들이 이제 그 책 검색하다가 아, 책걸상에서 소개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그게 자연스럽게 책걸상 광고로도 연결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했잖아요. 네. 야, 정말 진짜 우리 친절한 애청자분들. 실제로 SNS에 책걸상 듣고 이 책 샀어요. 이런 글들을 많이 남겨주셨고 그 중에 일부를 저희 게시판에 올려주셨습니다. 네이버의 블리보나님, 저는 샤이 구독자이지만 정말 애정하는 오디오 클립이라 큰맘 먹고 블로그를 오픈했습니다. 이 책걸상 소개하는 블로그. 네. 정말 멋진 두 분과 굉장히 매력적인 패널분들 너무 사랑합니다. 부디 계속 진행할 수 있기를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제 글을 맘카페에 뿌렸으니 최소한 몇 분이라도 구독자 좀 늘었겠죠? 네. 그래서 제가 링크를 들어가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 블리보나님께서 이 내가 즐겨 듣는 팟캐스트라고 하는 이제 링크를 본인의 블로그에다가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읽다가 되게 너무 재밌었잖아요. 그거 좀 읽어봐 주시죠. 네, 읽어볼게요. 네이버 앱을 무슨 일기장인 양 매일매일 들락날락 하던 나는 우연히 네이버 오디오 클립이라는 곳에 시선이 멈추었다. 그게 정확하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진 않지만 책을 좋아하는 나는 책에 관련된 오디오 클립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갔던 게 분명하다. 그리고 언제나 중요한 네이밍. 무려 YG와 JYP라니. 고고.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클릭해서 듣기 시작했으나 이 낯선 목소리들은 뭘까 싶은 낯선 두 남자가 나와서 만담 토크를 펼치기 시작했다. 처음엔 낚였다는 생각에 불쾌감이 엄습했으나 불쾌감. 제 이 대목에도 빵 터졌어요. 하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빨려 들어가는 이건 뭔가요? 크크크크. 팟캐스트 소개 문구에 나온 것처럼 과학 환경 전문 기자 출신의 YG와 의사 출신 JYP 둘이 모여서 쿵짝쿵짝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정말 신통방통하게도 내 맘에 쏙 들었다. 나도 모르게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하게 하는 신들린 이끌림이랄까. 장담하건대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들으면 훅 빠져들게 하는 마력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꼬박꼬박 챙겨 듣고 있는 팟캐다. 나만 알고 싶은 보물 같은 팟캐지만 다들 팬들이 나 같은 스타일인가 어째 생각보다 영 인기가 없어서 이러다 존폐우 위기가 닥칠까 싶어 널리 알리고자 한다. 제발 부디 사라지지 않도록 많이 구독 좀 해주세요. 아이고, 뭐 저희 가족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 밖에도 팟빵에 오직 할뿐님, 또 YACHO님 인스타에 올리시고 댓글로 인증해 주셨습니다. 오직 할뿐님은 조금만 으쌰 해주면 말 잘 듣는 청취자 1위입니다 라고 스스로 또 웃음 표시와 함께 댓글 남겨놓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청취자분들 책걸상이 망하지 않고 계속 하려면 여기저기 홍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강퇴당할 때까지 계속해서 올리셔도 돼요. 뭐 카페 같은 건 많거든요. 한 군데에서 강퇴당하면 뭐 딴 데 가면 되니까. 그럼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르도의 링컨, 조지 손더스의 첫 장편 소설, 그리고 무려 맨 부커상 수상작 2017년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난번 방송만 들으시면 그거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서 끝날 때 JYP가 재밌는 요소들은 있지만이라고 점점점. 아니 솔직히 재밌는 요소들도 있어요. 그 인정합니다. 그리고 피식피식 막 유머가 나오는 웃음이 나오는 유머들도 있고 은근히 재밌는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재미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대답해 보십시오. 여기 보면 막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들이 중간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다 이해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사실은 전부 다 이해를 그냥 그런 경험하는 거죠. 경험하는 책이니까요. 경험하는 책이니까. 읽는 책이 아니라. 읽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경험하는 책이니까. 그 경험이 유쾌했어요?
저는 약간 시를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뭔가 막 스토리텔링을 따라가기보다 어느 순간에는 스토리텔링을 따라가는 건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시공간 자체도 사실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윌리가 죽었고 그리고 링컨이 찾아왔고 그리고 또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윌리와 링컨이 만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또 막 또 약간 뒤틀립니다. 갑자기 이제 윌리가 아팠던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장례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귀신들의 신화를 까먹는 소리들은 계속되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뭔가 이 시간이라던가 공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구성하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냥 따라가면 진짜 경험하면서 따라가면서 마치 시를 읽는 것처럼 그냥 읽게 되는 듯한 그런 느낌? 박평은 어땠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예, 나 진짜 문학 평론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저는 이 소설을 읽고 진짜 오랜만에 문학적으로 자극을 받았어요. 자극을 받았고, 그러니까 보통 뭐 이게 정말 독창적인 형식이라거나 정말 새로운 형식이라거나 아니잖아요.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셀레스트 잉 소설을 읽고도 문학적으로 자극 받았고 저 자극을 정말 잘 받나 봐요. 그 전에 죽은 자들을 수선하기도 자극을 받았었고 너무 자극을 많이 받아요. 근데 참 희한하죠. 그러면 점점 이게 만성이 돼야 되는데 아직 만성이 안 되고. 근데 타고난 평론가 일세. 네. 타고난 평론가. 근데 이 소설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반복되는 문구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를테면은 뭐 너는 해안에 부딪혀 부서진 파도야.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저도 이 소설을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좀 힘들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너무 얘기가 많고 좀 줄어도 되지 않나라는 부분들이 있기는 했는데 저를 이끌고 갔던 건 어떤 그 근원적인 공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끝날 것인데 그 끝난다는 걸 알았을 때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지라는 그런 질문들 혹은 죽음이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막 이런 질문들이 좀 이 유령들의 감정이 서서히 변화하는 감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추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신기해서 계속 끝까지 이제 가게 하는 측면이 있었고, 이제 바르도의 링컨은 이제 링컨의 개인사에서 시작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중간중간 나오는 귀신들의 사연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죠. 에피소드들이 뭐 정말 강간당한 소녀도 있고 그리고 뭐 동성애자인데 그 자신이 사랑했던 그 자신의 사랑을 긍정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자살을 한 귀신이라든지 네, 이런 귀신들의 에피소드들이 진짜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 지난 시간에 그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던 그 첫 대목에서 나오는 그 귀신 이야기도 얼마나 그 슬픈 사연입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은 신사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거의 팔려오다시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자가 결혼을 하는데 그걸 다 아는 거죠. 거의 자기는 이제 50이 가까워가는 사람이고 여기는 거의 10대 여성인데 이 여성이 팔려왔고 나한테 전혀 감정이 없고 심지어는 혐오하고 무서워한다는 걸 그래서 네가 나를 혐오하고 무서워한다는 걸 안다. 하지만 기왕에 이렇게 됐으니까 어쨌든 친구 혹은 멘토처럼 지내고 너에게 절대 음심을 품지 않을게. 그러면서 잠자리도 가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서서히 어쨌든 간에 신뢰를 쌓아가면서 그 귀신의 회고에 따르면은 이제 그 여자가 마음을 열고 드디어 이제 저기 뭐 신랑이겠죠. 남편에게 이제 우리도 잠자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상적인 부부처럼. 그래서 뭐 너무 설레가지고 막 하는 와중에 들보가 떨어지면서 심지어는 거기에 맞아가지고 죽게 되는 그런 기막힌 사연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주요 등장 귀신들이 좀 있단 말이죠. 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조금이라도 좀 더 스토리를 더 알려주든지. 맞아요. 하다 말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계속 또 반복도 되고.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귀신들이 그렇게 그리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그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나요? 굉장히 현실적이겠죠. 귀신 이야기인데 뭘 현실적이야. 귀신 봤어 귀신? 그리고 단역 귀신들은 뭐 도저히 이게 누군지도 알 수가 없고 맞아요. 이름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름만 나오는데 캐릭터가 없는 쓸데없는 그러니까 귀신들도 너무 많이 나오는데. 앞에 나왔던 귀신이었는지 뒤에 나왔던 귀신인지도 사실 독자 입장에서는 메모를 해서 가지 않으면은 확인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름이 이렇게 진짜 희곡처럼 앞에 나오는 게 아니고 대사 뒤에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순서 자체가 그러니까 무슨 누구 말인지도 모르고 쭉 한참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누구 말이다 이런 식으로 다 나오니까 네.
그것도 불편하고 어렵죠. 차라리 네. 앞에 써주든지 그 귀신 이름을. 그러니까 휘곡처럼. 네. 근데 아마 제가 원서를 보지 못했는데 원서의 형식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편집을 그대로 따른 것 아닐까요? 그랬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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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진짜 그 별 하나 남기신 그 굉장히 읽는데 힘들어했던 독자들의 사연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직히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인터넷에서 책을 사려는 분들은 서점 가서 꼭 10페이지 정도 읽어보고 구입할지 말지 판단하시길. 안 돼요. 10페이지까지는 재밌어요. 한 30페이지까지 읽어보시면 던질 거예요. 그리고 경고했어요. 맨부커상 찬사 멘트에 속지 마시길. 독서 모임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봐야 할 상황인데 유유. 네,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 독서 모임에서 요 책 읽자고 한 분은 나중에 애프터에서 혼나요. 그리고 또 이분은 별 3개를 남기셨는데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12월 10일 단편집을 읽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굉장히 좀 고급의 문학 독자이신 것 같아요. 부지런한. 그런데 뭐라고 남기셨냐면 12월 10일에 놀라운 경험이 이 책을 집어들게 했다. 하지만 재기는 넉넉했으나 감동을 선사할 만큼 두텁지는 않았다. 조지 썬더스와 링컨이라는 이름이 없었더라도 이 책이 과연 극찬을 받았을까? 내 말이. 네, JYP 심정이 딱 이거죠. 그 최근에 문유석 판사께서 새 책을 냈는데 그 앞에 그 머리말에 그런 표현 썼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작가로 나름 뭐 유명해졌지만 그게 사실 내가 판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 그 어디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 개인주의자 선언 이 책을 들고 출판사에 갔으면 네네 선언 혼자서 많이 하시고요. 이런 취급을 받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저는 근데 그 두 가지를 분리시키는 건 굉장히 자기적이고 인위적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 판사이기 때문에 관심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그거는 굉장히 그 본질적인 요소이고 꼭 그거를 떼어서 이게 없었더라도 이만큼의 결과가 있었을까? 이런 것은 약간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의 이제 지점이고 아니 바르도의 그러니까 링컨도 문유석 판사는 스스로 이제 그렇게 네, 얘기를 스스로 했는데 싸워라, 싸워라. 이 책이 이게 맨부커상 받았다며요. 맨부커상 심사위원들이 이 조지 썬더스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읽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예. 예. 근데 그냥 정말 한 20대 후반에 무명 작가가 이걸 들고 어디 문학상에 응모를 했거나 아니면 출판사 편집자한테 보냈으면은 아니 박평 같으면 이거 책 냈겠어요? 신인 작가. 저는 내죠. 이런 소설이면 냅니다. 책을 놓으셨어요. 격앙되고 있어요. 결론이 내가 무식한 걸로 싸워라, 해결되고 있습니다. 싸워라. 네.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해서 지금 불꽃 막 튀겼어요 방금. 이 책에 대해서 비판하면은 뭔가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돼? 교양이 없는 뭐 이런 지금 게 되기 때문에 다 좋다고 하시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뭐 박평한테도 동의가 되고 JYP한테도 동의가 됩니다. 박쥐 같은. 아니 이 책이 분명히 매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정말 이런 식으로 한 스토리를 구성을 했다라는 것 자체 그리고 또 막 소재도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책 자체는 분명히 이제 매력이 있고 일독의 가치가 있는 책이다. 하지만 통상의 소설 문법에 익숙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스토리텔링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니 YG가 그런데 사실 상당히 읽기 힘들다. 마치 좀 이렇게 긴 시집을 좀 읽는 듯한 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예. 시집인데 500쪽이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뭐 그러면 견딜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이야기가 좀 어떤 순간에 확 이야기의 그 두께가 혹은 이 깊이가 이렇게 확 심층적으로 빠지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남북 전쟁이라는 맞아요. 배경이 들어오게 되면 이 소설을 독해하는 방식, 그 경험에 대한 의미 부여가 좀 달라지죠. 근데 그때 미국 역사상 아주 많은 사상자를 냈었던 그 전쟁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귀신들의 일부들이 군인들도 등장하고 네. 링컨에 대한 평가들 그리고 그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일단 링컨은 자신의 아들을 잃었지만 그 미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을 잃고 이런 상실의 시대를 보냈었던 거거든요. 그 상실의 시대를 어떤 방식으로 문학적으로 이제 다시 재현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조지 썬더스가 이제 선택한 이 방식
이 바르도라는 삶과 죽음의 경계의 공간에서 자신들의 삶을 회고하고 자신들의 가족으로부터 잊혀져가는 이런 유령들의 목소리를 끄집어냈다는 것은 좀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한 어떤 독창성이라고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독창성, 네, 인정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 첫머리에 이제 내가 좀 영어를 굉장히 잘했으면 진짜 원서를 한번 읽어보고 싶을 정도로 문장이 아름답다라는 이야기 썼는데요. 이제 저는 조지 썬더스가 굉장히 훌륭한 작가라는 사실들은 이 바르도의 링컨의 번역서만을 보고서도 충분히 알겠더라고요. 뭔가 심리를 묘사하거나 아니면은 순간순간의 그 정황을 묘사하는 문장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빛나는 문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진짜로 긴 시집을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 것도 사실은 서사시 같은 느낌. 아름다운 문장 네. 때문에 그러기도 했습니다. 네, 그것도 인정. 네. 다 인정합니다. 다 인정하지만 하여튼 읽긴 힘들어요. 한 300쪽 정도로 좀 축약했으면 어떨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제가 편집자였다면 그 JYP 의견에 좀 동의하는데요. 약간의 그런 시간과 공간을 조금 체계적으로 일단은 구획을 한 다음에 주요 귀신들만 확 등장을 시켜가지고 그 귀신들의 자기 나름의 이야기들을 좀 독자들에게 충분히 좀 교감할 수 있을 정도로 요건 길게 좀 풀어 써주고 그러면은 훨씬 더 좀 다른 매력이 있는 또 가독성도 좋은 책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앞서 YG가 소개하셨던 가쿠타니 미치코도 그 리뷰 쓴 거를 보면은 너무 좋은 소설이었다. 하지만 정말 그 신중한 가지치기를 했더라면 소설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 그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그거는 뭐 어떤 문학에 얼마만큼 조예가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이 이 작품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아쉬운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 책을 한 300페이지 정도로 축약을 하고 쓸데없는 단역 귀신들은 좀 빼고 뭔가 시간 공간도 약간 정리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만져서 다시 좀 대중들이 읽기 편한 형태로 다시 쓴다고 해도 그래도 됐다 독창적이고 정말 황당무계하고 대단한 형식 실험이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약간 그러니까 1부, 2부가 사실은 또 시공간이 또 비슷해요. 저는 2부에서는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이제 이게 사실 스포일러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막 말을 던지는 건데 저는 어떤 기대를 했었냐면 읽다가 2부는 시간을 건너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링컨이 3년 후에 암살을 당해서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뒤에 정영목 번역가도 소개를 해놓지만은 링컨이 암살당한 다음에 그 워싱턴 가묘의 낙골당에 이제 그 보관되어 있었던 윌리의 시신과 링컨의 시신을 같이 그 링컨의 고향 일리노이로 옮겨서 묻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윌리 귀신과 링컨 귀신이 조우를 하잖아요. 이제 뭐 그런 식의 스토리일까? 또 저는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게 넘어가지 그런 거 없죠. 않더라고요. 네. 예. 그 제가 이제 쭉 넘기면서 이게 언젠가는 뭔가 좀 달라지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가서 쭉 봤는데 그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2부 딱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대했죠. 마지막 기대의 순간 2부부터는 뭐가 달라지겠거니. 그 기대를 웬걸. 철저하게 네. 배반하는 완전 배반하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 2부에서는 네. 사실은 시간적으로 따지면은 윌리가 아팠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똑같은 상황을 좀 더 디테일하게 계속 변주를 해주는 식으로 소설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분명히 조지 썬더스가 의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평범한 소설 독자인 그 저로서는 좀 아쉽더라고요. 그 조지 썬더스는 왜 이렇게 썼을까요? 그냥 세상에 없는 새로운 소설 기법을 하나 창안해내는 그런 도전 정신? 그런 느낌으로 했어요? 아니면은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뭔가 생각? 이런 거에 있어서 이런 형식이 가장 필요하다, 적절하다라고 해서 선택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제목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링컨 인 더 바루도 이 제목을 썬더스가 지었는지 편집자가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바루도의 링컨이나 바루도가 다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라고들 많이들 이야기들 하시던데 그러니까 링컨도 사실은 처음에 보면은 저는 이 링컨이 에이브러함 링컨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소설에서의 바루도에 실제로 있는 건 그 11살짜리 죽은 윌리 링컨이잖아요. 근데
또 그 공간에 어쨌든 간에 실제로 살아있는 아버지 링컨이 갔다라는 이벤트가 사실 이 소설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링컨이 그 아버지 링컨도 지금 어쨌든 간에 수많은 국민들을 내전 상태로 몰고 가서 뭐 죽음의 한 복판에 서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또 바루도가 아니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바루도는 실제로 그 윌리 링컨이 있는 납골당과 귀신들이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그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상황을 운유하기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링컨 역시 그 납골묘 안에 죽은 상태로 있는 윌리 링컨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전쟁을 진두지휘하면서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그 지도자 링컨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좀 이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이라고 하는 죽은 아들과 아버지의 만남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통해서 좀 다층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게 쏜더스의 의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게 성공을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사실 성공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문학상을 받고 이제 호평을 굉장히 많이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을 이제 받아들이고 평가를 하는 건 이제 독자들의 몫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소설이라는 것이 무슨 우리가 보통 이제 소설의 형식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익숙하게 접하는 것들이 있지만 사실 문학은 계속해서 자신의 독창적인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어떤 평범하고 본질적인 주제를 던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익숙하지 않으면서 그 주제 의식이 전달된다면 그건 굉장히 훌륭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고 바르도의 링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삶과 죽음이 혼재돼 있었던 그 상황들을 이 그 고스트들이 맴돌고 있는 바르도라는 상황 안에서의 혼란스러운 표현 그리고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돌고 있는 사람들의 이런 시공간적으로 혼란스러운 말을 통해서 잘 전달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독자들에 따라서는 뭐 호불호도 나뉠 수 있고 평가도 물론 다양하게 나뉠 수 있지만 소설에 대해서 진짜 다른 측면의 소설 혹은 소설이라는 건 어떤 거지라는 질문을 만들었다는 것도 또 한편으로는 가치 있는 책이라고. 그리고 이 생각합니다. 바루도의 링컨이 영화로도 만들어진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어쩌면은 저는 뭐 영화는 좋아하지 않지만은 영화로 만들어졌을 때 훨씬 더 멋진 작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영화로 만들까 그것도 참 그렇죠. 예. 관심이 가긴 합니다. 근데 영화는 어쨌든 간에 눈앞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우리들이 좀 이 소설에 대해서 아쉬움을 지적했던 서사성이라던가 구체성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좀 부각되지 않을까. 등장인물들은 어쨌든 간에 막 마구마구 다 등장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처지고 뭐 그 그런 분장 생각도 팀이 듭니다. 굉장히 어렵겠네요. 영화 만들면. 근데 그냥 근데 또 여기 맞아요. 여기 또 귀신들이 저마다 사연이 있으면서 사연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죽을 때의 그런 형상을 또 그 귀신들이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이 소설 설정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의 설정들이 이제 많은 건데 소설대로라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분장팀이 굉장히 어렵겠죠. 미국에서는 혹은 뭐 영어권에서는 이게 판매는 얼마나 잘 되는지 궁금하긴 한데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찍히고 하는 책이 거 막 보면 나왔을 때는 꽤 화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링컨은 또 거의 우리나라의 뭐 이순신 같은 소재이기 때문에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정도인 거잖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세종대왕을 등장시킨다고 해서 책이 잘 팔리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렇긴 하죠. 근데 세종대왕이 나오는데 그 세종의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언어로 막 이야기를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막 어떤 부부들은 욕을 진짜 섞지 않으면 말이 안 될 정도로 욕쟁이 욕쟁이 있죠. 부부들도 예. 있고 정말 새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부터 시작해서 진짜 정말 다양한, 그러니까 이 죽어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살아서는 사실 이 어떤 텍스트 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기 어려울 법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어서 뭐 세종의 시대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것도 너무 재밌는. 그런데 아마존에 들어봤는데요. 네. 여기도 똑같아요. 별 5개하고 1개가 가장 흔합니다. 어디를 가나. 어디를 가든 어정쩡한 별은 잘 없네요. 네. 네. 그 바르도의 링컨 이전에 맨부커상을 받았던 작품이 먼북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 번역도 되어서 소개도 되었는데 그 책도 이제 그 오스트레일리아를 배경으로 한 역사와 그런 환상적인 요소들을 섞어가지고
이제 썼고 그래서 맨부커상을 받았었는데 바로 뒤에 링컨도 이제 딱 그런 식이잖아요. 이제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설정이랑 그다음에 환상적인 요소들을 가미해가지고 이제 손도스가 소설을 만들었고 그게 이제 맨부커상 심사위원들이 이제 눈길을 잡은 건데 이런 게 또 한 가지 경향인 것 같고 이게 참 JRP로서는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환상 싫어하는 JRP로서 그 귀신 등장하는 소설 진짜 오랜만에 읽는 거죠. 그렇죠. 네. 2018년도에 받은 작품은 그 milkman이라는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어떤 외면적인 어떤 서사들은 없고 한 소녀의 내면의 심리로만 재현되는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맨부커상은 저 소설 정말 읽고 싶어 재밌어라고 해서 본다기보다는 어떤 첨단의 형식을 참고하려고 할 때 맨부커상을 좀 참고해요. 네. 어떤 작가들이 어떤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지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좀 참고가 될 만한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박평은 어쨌든 이 책이 맨부커상 정도의 상을 받을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저는 맨부커상 심사하시는 분들이 뭔가 진짜 새로운 거, 파격적인 이 실험을 했다는 것 그 자체에 일단 점수를 좀 더 준 게 아닌가. 그러면서 소설 자체로서의 어떤 갖고 있는 단점, 부족한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세상에 어느 누가 감히 이거 수천 년 역사를 가진 그 소설 작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이따위로 그 소설을 쓰는 용기가 가상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줘서 상을 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는 또 이게 그 두 분이 전혀 캐치하지 못하는 다른 포인트를 하나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저는 되게 약간 가슴 울리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또 아들을 가진 아빠로서 독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사랑하는 아들이었대요. 실제로 링컨이. 그리고 그 아이가 만약에 진짜 병으로 죽지 않고 컸다면은 링컨 2세가 될 정도로 많은 이들 기대를 했었던 아이였는데 어쨌든 그 아이가 사랑하는 아이가 죽고 나서 그 링컨이 가졌을 상실감이라든가 슬픔은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해야 될지 이 소설을 읽으면서 막 그런 대목들이 저는 되게 많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도 두 분이 캐치하지 못하는 저는 아이는 없지만 전 노동자잖아요. 네. 그래서 두 분과 다르게 우리는 자본가입니까? 고용된 노동자인데 여기 보면 노예가 나오거든요. 네. 노예였던 인데 그 노예 제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시간이 있었어. 막 일을 하지만 시간이 있었다. 뭐 자유롭고 방해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근데 진짜 이상하다. 가장 마음이 쓰이는 건 그 시간의 기억이다.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그런 시간들로 이루어진 평생을 누린다는 거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대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페이소스로 진행된다라는 말이 이게 하나의 어떤 서사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진행이 된다기보다는 그 이 유령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변화들, 감정들이 그 정념들이 되게 사람을 울리는 그리고 어떤 진정성, 그 시대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되게 본질적인 문제들을 좀 전달하는 측면들도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제가 이 책 때문에 이제 그 링컨의 그 생애가 어땠는지 가족사가 어땠는지를 사전에서 찾아봤는데 정말 조금 안 좋아요. 기본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은 게 메리 링컨이에요. 부인이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은 건 아니구나. 그 로버트 링컨이라고 하는 이제 아들이 있고 그 아들과 이제 메리 링컨이 살아남았는데 그 메리 링컨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정신병을 앓게 됐나 봐요. 계속해서 자식들이 죽고 또 남편도 그렇게 죽고 나서 이제 그 완전 무너져 버린 거죠, 정신이.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그 로버트 링컨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이제 정신병원에다가 이렇게 그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링컨도 총에 맞아서 사망하긴 했지만은 이제 링컨의 삶이라든가 생애를 이제 의사들이 막 또 연구를 하기도 했나 봐요. 근데 대부분의 의사들이 우울증, 링컨이 평생 깊은 우울증을 안고 살았는데 그 우울증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주변 사람들의 죽음, 특히 이제 윌리의 죽음 뭐 이런 거였다라는 뭐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스 볼먼이 책 정말 마지막 부분에 하는 그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각자의 핵심에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종말, 그 종말로 가는 길에 우리가 겪어야 하는 많은 상실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소설을 쭉 읽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개인의 단위 안에서는 벌어지지 않는 일이긴 하지만 한 시대의 상실의 벽화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많은 상실들이 등장하고 절망과 고난들이 등장을 하고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이 소설을 읽고 나서도 여운이 깊게 남는 것 같아요. 네, 방금 박평이 그 읽은 부분들은 저도 메모해 놓은 부분들이에요. 네. 네, 이 소설을 혹시 이제 보시면 택하십시오. 솔직하게 말씀하실 건지 아니면 약간 좀 포장해서 내가 이걸 잘 충분히 잘 이해해서 잘 읽었다 이렇게 포장해서 말씀하실 건지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도 되게 전 의미 그냥- 있는 것 같아요. 전 그냥 솔직하게 말했고 아니 그러면 YG는 포장해서 말했고 어떤 문학 아니 집단이 왜 저를 그렇게 묻는 겁니까 지금? 어떤 상을 받고 되게 호평을 받으면서 나왔을 때 막 어떤 허위 의식이라든지 뭐 이런 포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점에서 되게 높은 평가를 받았을까 약간 좀 탐색을 하는 자세로 책을 읽는 것도 특히 문학 작품들을 읽을 때 그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JYP 말대로 진짜 서점에서 한 30페이지 정도를 읽어본 다음에 아 내 스타일 소설 아니다 싶으면은 치우시고 안 보셔도 돼요. 네, 치우시고 그 다음에 아 정말 독특한 소설 JYP도 했는데 나도 한번 해보겠다. 이런신 분들은 한번 끝까지 하시면은 아 정말 강렬하고 독특한 경험이긴 해요. 그리고 아마 바르도의 링컨을 끝까지 이렇게 다 완독을 하셨다면 이제 어떤 책도 소화가 가능하다. 어떤 형식 어떤 실험들도 형식 실험도 가능하다. 자,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희한하게 썼길래 저자들이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지. 사든 안 사든 읽든 안 읽든 책방에 가서 한번 구경은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다. 이렇게 정리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링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작가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이순신이나 혹은 뭐 세종대왕이나 혹은 영조와 사도세자나 이런 식을 소재로 해가지고 이런 비슷한 걸 쓰면은 그것도 나름 너무 기대돼요. 예, 굉장히 좀 색다른 매력을 가진 작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한번 기획해 보세요, 박평. 참고하겠습니다. 어떤 네. 작가가 하겠다고 할지는 참. 네. 자, 오늘 조지 손더스의 아주 이색적인 소설 바르도의 링컨 읽어봤습니다. 아 이상한에서 이색적인으로 좀 바뀌었네요. 아주 훌륭한 소설이라고는 차마 말 못하겠고, 네. 네, 어쨌든 간에 정말 그 독특하고 강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책 읽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